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비가 좀 많이 내리죠. 막 폭우가 쏟아지고 진짜 장막이 장만가 봐요. 음? 빗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비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뭐 코스피 코스닥은 좀 빠지고 있어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테슬라 주가가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테슬라가 본격적인 뭐 주가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월가의 시선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CNBC에 따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테슬라 주가가 올해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를 120달러로 제시를 했대요. 이는 테슬라가 향후 이제 50% 가까이 급락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120달러까지 폭락을 할 것이다. 이날 보니까 그 웰스파고 전략가는 고객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을 했고, 또한 수요와 마진 감소로 이번 분기에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그 머스크의 전략이 힘을 잃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3분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인도량이 155만 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 시장 컨센에 비해서 13%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이렇게 테슬라가요, 각종 프로모션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가격 인하와 모델 개선 외에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BYD 등의 경쟁사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테슬라가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테슬라의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향후 주가가 120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합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는 월가의 비관론과는 다르게 2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힘입어서 6.05%나 급등을 했습니다. 209.86달러 거래를 마쳤고, 지난 1월 24일 이후로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가고 있네요. 과연 진짜 이게 증권사, 투자은행들의 그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골 때려요.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이후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국채 시장에서 이틀째 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전 세계 그 자산 운용의 기준이 도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이날 그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에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째 급등을 했어요. 이 통상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자산군 모두 미 대선 이후 재정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로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30년 만기의 그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에 100이 아니라 16bp, 16bp 가까이 뛰었어요. 2년물 금리가 6bp 오른 것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미국의 장기 국채가 이렇게 연이어서 오른 배경에 보니까 현지 시간 27일 열린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그 이후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증폭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그 전략가가 이 투자 메모를 통해서 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 상승 베팅할 때다. 대선 토론 이후 공화당의 재정 정책 확대랑 이 장기 채권에 대해서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바클레이지의 전략가도 트럼프 승리 가능성에 대한 대응은 인플레이션 해지다. 해지.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국 생산품에 대해서 최대 60%의 관세와 미국 내 수입품에 대한 10%의 세금을 높이는 한편 올해 연말에 일몰 예정인 그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해 왔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노동 인구 유입에 충격을 줄 우려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자제해온 월가도 이로 인해서 재정 적자 확대가 이제 가져올 그 파장에 주목을 합니다. 그 초당적인 기관인 의회 예산국 여기서도 연방 재정 적자가 24년 회계연도에 약 1조 9천억 달러, 부채 비율은 오는 2034년 GDP 대비 12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BMO 캐피탈 마켓의 그 전략가도 그래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면은 금리 예상치가 다시 높아질 위험과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 그 특정 당이 상원 하원을 장악할 경우에 그 재정 위험을 견제하지 못할 두 가지 위험이 국채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와 관련해서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판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헌법상 삼권 분립인 이런 구조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에 비공식적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은 없지만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 특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그 면책 특권에 대해서 6대3으로 부분 인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전에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단한 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사건 중에 어떤 행위가 비공식적인 즉 사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새로운 증거와 논거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올라주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국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8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따 갔다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선주는 좀 약간 좀 아리까리해요. 지금 막 들어오지도 않고 외인들이 아직까지 좀 약간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4,000원에서 한 64,500원 이 사이에서 지금 빙글빙글 돌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